김태중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공식 석상에 처음으로 함께하는 자리라 좀 긴장되실 텐데요. 여기 빨간색 T존에 서주시면 되고요. 김태중 감독님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3년을 장식할 감독님이신데 한 발만 앞쪽으로 놔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시선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준 감독님이셨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의문의 살인사건을 조사하던 중 연락이 끊긴 아들의 흔적을 발견하고 혼란 속에 추적을 이어가는 형사 지만 역을 맡은 김희원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네, 김희원 씨. 네, 좋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씨가 웃으면 모두가 다 무장 해제되는 느낌이에요.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만 역의 김희원 배우셨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모든 일상이 흔들리게 된 남이 역의 천우희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블랙으로 시크하게 등장을 한 천우희 배우입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네, 천우희 배우님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자, 그리고 남이의 스마트폰을 준 후에 그녀의 일상에 서서히 스며들며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는 준영 역의 임시완 씨를 모십니다. 네, 아, 저렇게 선한 얼굴로 한 발만 뒤쪽에서 네, 좋습니다. 거기입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시완씨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네, 자, 우리 임시완 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천우희 씨와 김희원 씨를 다시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코트를 악수를 하러 간 건가요? 예. 세 분 한 발만 뒤쪽에서 네, 좋습니다. 조금 가까이 서셔서요. 시완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대로 만난 세 분 정말 신선한 연기 앙상블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태중 감독님 모셔서 저희 단체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조금만 가까이 서셔서요. 이번에도 역시 시완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김희원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네. 아, 김희원 씨만 손을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현
현실 밀착 스릴러지만 하트도 한번 해볼까요? 예, 귀엽게. 아, 좋아요. 네. 자, 그리고 정면을 보고 파이팅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화이팅! 네, 좋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떨어뜨린 이유, 임시완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에서 우준영 역할을 맡은 임시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천우희 씨.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에서 이남희 역을 맡은 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희연 씨. 예,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서 지만 역할을 맡은 김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태준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로 처음 인사드리게 된 신인 감독 김태준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좀 굉장히 오랫동안 고대했던 자리인데요.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좀 많이 떨리는데 많이 어버버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고편 공개되고 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소재도 리얼한데 진짜 배우 캐스팅 찰떡이다. 예. 어떻게 이 배우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는지 임시완 씨부터 어떤 점에 이끌려서 이 작품을 선택하셨나요? 저는 우선 이 대본을 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희원 형님 김희원 씨. 덕분이었어요. 네. 희원 형이 그 먼저 저한테 같이 차 한 잔 마시자고 연락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네, 좋아요 하고 그날 차를 마시러 나가서 차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는데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했었어요. 하고 그래서 계속 몇 시간 동안 일상적인 얘기를 하시길래 진짜 일상적인 얘기를 하시나 보다 하고 저도 그렇게 하다가 집으로 저 태워주셨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내리기 직전에 이 영화가 있는데 제가 맡으면은 잘 어울릴 것 잘 같다.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와. 그렇게 해서 대본을 보고 이 대본이 좀 짜임새가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쭈루룩 다 읽었는데 네, 되게 그 인상이 강렬해서 그 기억 때문에 이거를 하게 됐습니다. 차 마시는 3시간 동안 전혀 그런 얘기 없으시다가 안 하셨어요. 네. 집 앞에 네. 내려주면서 네. 넌지시 얘기를 하고 네, 네. 시나리오를 봤는데 너무 그 흡입력이 있어서 끌렸다라는 얘기인 네, 거죠. 맞아요. 네, 네, 네. 오,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렇다면 천우희 씨 어떤 점에 이끌려서 선택을 하셨나요? 저도 이 김희연 씨를 만났나요? 아니요, 저는 이 작품으로 하게 되면서 뵙게 됐고요. 네. 일단은 이 핸드폰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 스마트폰은 정말 본인과 자신과 거의 동일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죠? 착붙이죠. 네. 이게 누구나 본인을 대입할 수 있는 상황인지라 그게 되게 현실적인 공포가 다가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시완 씨처럼 이 짜임새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다 작품을 읽게 된 네. 두 분 모두 그냥 단숨에 네, 읽게 네, 된 네. 작품이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타겟이 된 인물인데 이것들을 체험하듯이 연기해보는 건 또 어떨까 싶더라고요. 네네. 그런 또 호기심이 있으셨군요. 네. 김희연 씨 어떤 작품 어떤 점에 이끌리셨나요? 일단 저는 이 영화사 미지 필름 네. 그 서종혜 대표하고 인연이 좀 깊어요. 예, 그래갖고 아저씨 때도 PD를 하셨던. 예, 그래서 뭐 하나 있다 그래갖고 뭐 그래 일단 하자. 뭐 보기도 전에 일단 하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감독님하고 셋이 만났어요. 네. 그래서 대본을 받고 뭐 좋은 인연이라 하기로 했는데 대본 보니까 이거 웬일이냐 더 좋냐 그리고 오. 뭐 그러고 했어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 제작사 대표님과의 인연으로 이건 해야겠다 했는데 대본을 보고 이건 당연히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엎친 데 덮친 격. 그게 엎친데 덮친다고요? 네, 그런 거죠. 네.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아니고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걸 보시고 작품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딱 준영 역에 임시완 씨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네,
저는 시완이 임시완 배우를 볼 때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바른 되게 좀 되게 올바른 깨끗한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이미지가 이 역할을 하면은 굉장히 좀 충격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예, 그런데 왜 추천했죠. 그 카페에서 3시간 동안 그 얘기를 안 하셨던 겁니까? 뭐 제가 감독이 아니잖아요. 감독이라면 뭐 대본부터 주고 했을 텐데 뭐 오랜만에 만나고 얘기하다가 계속 봤죠. 그리고 또 이렇게 배우가 배우한테 대본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 사실은 감독님이 전달해 주라고 했어요. 임시완 씨를 또 원하셨기 때문에 예, 저랑 인연이 있으니까. 그런데 좀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고 전해줬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조합 찬성이다 할 수 있는 캐스팅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눈빛이 어딘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준영입니다. 자, 임시완 씨 비상선언에서도 사실 서늘한 눈빛 연기로 비행기 안을 정말 혼비백산으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요. 준영 어떤 인물이에요? 준영은 상대방의 스마트폰을 주어서 해킹을 스파이웨어를 깔고 그 해킹을 해서 상대방의 그 아이덴티티를 뺏어오는 역할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단순하게 편협하게 금전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본인의 어떤 취미 생활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한두 차례에 걸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를 거치면서 컬렉팅을 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되게 악해 보이는 눈빛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흥미로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접근 자체를 네. 실제로 컴퓨터 관련 학과를 나왔죠? 기계공학부, 기계공학부. 컴퓨터랑은 좀 다르긴 예. 한데, 하지만 또 이제 기계를 잘 예. 기계를 잘 다루는. 굉장히 이제 들고 있는 모습이 자연스러운데 네. 사실 이전에 타인은 지옥이다 비상선언에서도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선보여줬는데 네. 이번에는 더 현실에 있을 것 같은 캐릭터라 네. 예, 이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연기하셨나요? 제가 이 준영이를 역할을 하면서 중점을 뒀던 부분은 이 극 전체의 흐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진지한 감정을 배제하고 장난스러운 마음으로만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그 일관되게 그런 톤 앤 매너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게 막 열심히 서늘한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해하는 것보다 뭔가 내가 장난을 치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고 상대방의 정보를 모든 걸 다 캐치를 한 다음에 그 위에서 상대방 머리 꼭대기에서 노는 것처럼 장난을 치듯이 그런 톤 앤 매너를 가져가면 그것이 더 상대방으로 하여금 좀 그 섬뜩함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진지한 감정은 철저하게 배제를 배제한다.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두 번째 해시태그가 소름 돋는 두 얼굴이거든요. 그야말로 맑은 눈의 광인이라는 말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인물이 아닐 수가 없는데 평범함 속에 도사린 그 악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섬뜩한 우리 임시완 씨의 연기 변신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천호인 씨 우리 남이 소개 좀 해주시죠. 나미 같은 경우는 로그라인처럼 정말 평범한 직장인이 핸드폰을 떨어뜨리면서 벌어지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스타트업 회사의 마케터로 일을 하면서 제 몸과 같은, 제 영혼과 같은 핸드폰을 떨어뜨리게 되면서 정말 무방비로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인물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 싶었을 때는 그 평범한 직장인이라는 거, 제가 뭐 직장을 다녀보진 않았지만 가장 포괄적인 모습과 보편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래서 감정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사람들이 다들 본인의 일처럼
이입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면 좋겠다 싶어서 저도 어떤 캐릭터의 설정이라기보다 이 인물로 그냥 감독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저의 말투 아니면 저의 뭐 감정들 뭐 아니면 리액션들이 진짜 제일 많이 녹아져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 그 멜로가 체질에서 이미 현실 연기 만렙을 찍으셨는데 이번에 나미는 그것을 뛰어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멜로가 체질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명랑하게 현실 직장인을 표현했다면 여기선 더 현실감이 있는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모습들이 특히나 이제 핸드폰에서 보여지는 그 앵글 장면이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들 공감하실 만한 부분일 거예요. 처음 인트로가. 그래서 제가 연기한 부분도 있지만 이 상황들이 저를 잘 표현해 주지 않았나 싶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방금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그 분실한 이후부터 나의 일상이 조금씩 무너지고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감정의 진폭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이 인물을 표현할 때 제가 다른 역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인물 중심의 표현이 좀 많았다면 이건 사건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대할 때 나미의 모습이 본인 일인 것처럼 시청자들이 관객분들이 이렇게 저를 나미의 입장으로 잘 따라가게끔 제가 좀 안내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러기 때문에 나오는 분량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쭉 사건까지 잘 따라가게 하려면 제가 전체적인 힘 조절이 좀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어떤 캐릭터적으로나 연기적으로 막 특징을 준다기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보편적인 감정들을 내가 보여주는 게 더 이 나미로서 그리고 이 극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었고 그 감정의 진폭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냥 그 순간에 놓였다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엣지를 줘야 된다거나라기보다 무난하게 잘 이끌으면서 그 상황에 네, 그냥 상황을 휩쓸리는 휩쓸리는 게 더 어울릴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준영이 더 해맑고 더 즐거워질수록 그렇죠. 우리 우희 씨는 나미는 저는 대혼란이죠. 대혼란 파티죠 정말 그렇죠? 대혼란 파티죠. 네, 그래서 와. 보시는 분들이 그런 느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 저기 초식 동물이 분명히 잡혀 먹힐 것 네.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한 마리의 뭔가 야수가 뭔가 제기어가 저를 노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항상 그죠? 네네. 불안이 엄청 무방비에 있는 상태. 하지만 그 긴장감이 굉장히 두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 거죠. 분명히 잡혀 먹힐 거라는 걸 알지만 또 그 상황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맞아요. 라는 입장으로 그 긴장감으로 좀 보시게 되지 그리고 그 않았을까. 긴장감 모두를 지켜보는 시청자. 네. 네,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남은 그 해시태그에서 알 수 있듯이 SNS 인플루언서예요. 이 나미는. 그리고 아까 감독님께서도 있는 그대로의 천우희 씨의 브이로그를 보고 이건 남이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천우희 씨가 생각할 때는 본인 SNS를 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나미와 우희 싱크로율 어느 정도 됩니까? 싱크로율이 굉장히 같지만 어떤 표현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나미 같은 경우는 자기 표현과 자기 어필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자기 PR을 굉장히 잘하고 운영도 잘하고 있고 적극적인데 저는 사실은 항상 할 때마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네, 저를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 하고 어떤 것들을 보여드려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 있을 때가 많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개인
브이로그 자신의 네. 모습을 보여주는 네, 거라. 네. 근데 저도 가끔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남이의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만은 어떤 인물인가요, 김희연 씨? 뭐 저는 이게 형사라고 이제 직업이 형사인데 뭐 직업적으로 형사인 캐릭터들이 많아가지고 이번 영화에서는 그뭐 사랑한다고 표현을 못하는 권위주의 고지식한 아버지 이런 거에 더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을 못하다 보니까 대화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만 화목하다고 느끼는데 정작 가족은 화목하지 않고 뭐 그런 오해들이 뭐 사소한 것들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이렇게 떨어뜨린 것도 사소한 것이고 그 사소한 거가 굉장히 이렇게 일이 커지는 영화 같았어요. 근데 그게 서로 사랑하고 가족들끼리 친했다면 좀 그런 일이 없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거에 중점을 둬서 연기했던 것 같아요. 네, 한 인간이기도 하지만 한 명의 또 아버지로서 또 생각이 많아지셨을 것 같은데 형사는 직업이고 또 해시태그 두 번째를 보면 흔들리는 아버지로서 이번에 더 중점적으로 연기를 하신 것 같은데 범인에게서 아들의 흔적을 보게 되는 캐릭터 이게 사실 표현하는데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런 복잡한 심리 어떻게 연기를 하셨나요? 뭐 힘들고 쉽고 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되게 자책하면서 연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냥 권위주의를 제가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권위주의는 참 나쁜 거다. 여기에 도달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책을 많이 하면서 연기를 하면 권위주의 나쁜 거의 표현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김희연 씨 필모상 가장 많은 자책을 하면서 연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형사보다는 아버지로서 사건을 쫓는 치만 이 인물의 흐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감독님과 상의 많이 하셨죠. 네, 뭐 아버지 얘기 많이 했죠 감독님하고. 그리고 또 이게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스마트폰이 약간 되게 디지털화잖아요. 그쵸. 이게 모든 게. 그리고 또 이렇게 권위주의의 아버지는 또 아날로그고.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갈등 그리고 또 자식 사랑에 대한 걸 이제 마음대로 표현 못하는 뭐 이런 서로에 대한 아버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그냥 사랑에 대한 드라마 연기를 좀 한 것 같은 스릴러보다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지만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스마트폰이 뭐 진짜 최신화된 기술이라면 우리가 마음을 전달할 때는 아날로그로 전달을 해야만 그렇죠. 또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중심을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줄 우리 김희연 씨가 보여줄 또 지만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우리 감독님은 사실 메가폰을 잡으시면서 완벽한 연기 호흡을 계속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 세 분을 보면서 어떠셨나요? 보시고 딱 나서 연기를 보면서 맞아 내가 생각했던 이 모습이지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좀 뭐 사실 매 순간이 그런 순간이었고 특히 김희연 배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복잡한 좀 거대한 감정을 좀 표현해야 되는 인물인데 뭐 그런 거를 좀 상당히 좀 절제하는 표현으로 좀 잘 보여주셨던 것 같고 네. 우리 천우희 배우께서는 정말 감정을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에 많이 놀랐고 임시완 배우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좀 새로운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좀 날 것 같은 모습들이 잘 담겼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또 오늘 미리 영화를 보신 기자님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 지금 감독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정확히 또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이야기에 리얼한 캐릭터들까지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데요.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오싹하고 섬뜩한 현실 밀착 스릴러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지금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죠. 바로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속의 갤러리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감독님. 예, 제가 앞서서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여기 계신 배우분들 왜 스마트폰이 주연 배우라고 생각하고 연출을 하셨다고요? 네, 이 스마트폰이 정말 이 영화의 서스펜스를 담당하는 좀 메인 빌런이라고까지 좀 생각을 했었고, 좀 목표가 그거였어요. 이 스마트폰이 이 영화의 모든 씬에 등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구조를 짰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영화의 초반에는 정말 우리의 친구,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그런 일상적인 스마트폰의 모습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스마트폰을 보기만 해도 그런 좀 공포와 서스펜스가 느껴지는 그런 게 느껴지길 바랬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스마트폰을 다양하게 담아내야 했는데, 그래서 좀 평소 다른 영화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뭐 라와 렌즈라든지 VR 카메라, 뭐 고프로, 또 실제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도 사용을 했고, 좀 이렇게 스마트폰을 다양하게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이 스마트폰이 나오는 화면들을 볼 때 마치 내가 지금 내 폰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좀 많은 공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인물의 시점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시점에서 인물과 상황을 바라본다는 게 굉장히 신선한데 남이의 스마트폰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천우희 씨, 시캠 감독님이셨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응. 카메라 시점이 많다 보니까 직접 해야 되는 장면들이 좀 많죠. 몇몇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다른 작품에서도 간간이 그렇게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도움을 같이 드리거나 할 때가 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생각보다 컷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도 시캠이라고 불릴 만큼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그래서 그 앵글과 그 감독님이 원하는 느낌과 연출 의도와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죠. 네. 앞으로 또 천우희 씨 개인 브이로그도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다양한 앵글. 그래서 잘 못하겠는 것 같아요. 이젠 좀 맛을 알아서. 생각이 많아지니까. 예. 자, 그 지금 보면 두 번째 스틸에서 임시완 씨죠. 임시완 씨가 지금 네. 예,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네. 이때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우리 또 일상생활을 굉장히 또 다양하게 반영을 한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 네. 아까 예고편에서만 봐도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정말 극대화가 된다면 이런 일까지 벌어진다면 스마트폰을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건 당연하고 스마트폰을 쓰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혹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 중에 혹시 스마트폰을 실제로 잃어버렸던지 아니면 뭐 개인정보에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있으셨던 적이 있나요? 시원 씨 그런 적 있어요? 오싹했던 기억이라든지. 다행히 아직까지 그런 기억은 없는데요. 그냥 찍으면서 소재가 소재다 보니까 좀 깨림칙한 것들은 있죠. 막 스팸 문자, 스팸 광고가 이렇게 온다 오면. 그러면은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어떻게 또 나 어딘가에 흘러 정보가 들어갔을까? 막 이런 걱정들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우희 씨는 어때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저도 아직까지는 다행히 그런 경험은 없는데 이 작품을 찍고 나서 일단 비번을 다 바꿨고요. 그리고 사실은 항상 그런 상상을 하게 돼요. 이 렌즈를 통해서 나를 누군가 보고 있는 거 아닐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부턴가 이제 핸드폰을 뒤집어 놓거나 아니면 방에 있을 때 거실에 둔다거나 하는데 결국은 이제 뗄 수는 없죠. 그렇죠. 거의 생활이죠. 약간 습관처럼 되어버려서 네. 김희연 씨 왠지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잠깐씩 잃어버린 경험이 있죠. 근데 다시 참 다행히 다시 찾아가지고 다행인데 뭐 하여튼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뭐 전화번호를 일단 외우는 번호가 한 개도 없어요. 요즘에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핸드폰이 좀 무서워요. 저는 이게 한 영원히 썼으면 좋겠는데 꼭 한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밀번호도 많고 뭐 이렇게 옮기는 것도 많고 하니까 귀찮아가지고 하여튼 무서워. 이거 바꿀 때마다 이거 어떻게 바꾸나 무섭기도 하고 이게 없어지면은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핸드폰은 우리 일생의 뭐 전부가 된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이제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네. 스마트폰이. 그리고 막 비밀번호를 다양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헷갈릴까봐 그냥 하나로 통일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뭐 그냥 하나가 딱 털리면 끝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 진짜 그런 불안감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감독님은 이런 각본을 쓰신 데 있어서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영향을 끼친 건? 뭐 사실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쓰던 중에 인내 잠을 있어. 자다가 네.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아서 네. 눈을 떴는데 예. 스마트폰에서 막 불빛이 나면서 혼자 움직이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좀 카메라에 얼굴이 안 닿게 하면서 살짝 봤더니 업데이트 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에게는 굉장히 좀 공포로 다가왔던 순간이었어요. 새벽에 업데이트 되도록 자동 업데이트 되도록 네네. 설정해 놓으셨군요. 네네네. 그렇게 깜빡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긴장감 넘치게 서스펜스가 느껴지게 하는 감독님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여러분 김태준 감독님입니다. 와우. 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 긴장감과 공포가 더해지고 이 작품이 이제 2월 17일 날 전 세계 190여 개국의 시청자들이 만나게 될 텐데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다들 자신의 핸드폰을 좀 뭔가 이거 내가 뭔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현장에서 배우들의 호흡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시환 씨. 김희원 씨와는 특히 불안당 이후에 또 오랜만에 만나신 건데. 희원 형은 근데 촬영 동안에 거의 많이 맞추지 못했어요, 호흡을. 그 촬영 동안에 많이 만나긴 했는데 촬영에서 같이 현장에서 맞추기는 어려웠던 게 그게 저를 쫓는 형사고 저는 쫓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피해다 도망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만나는 순간 거의 이야기가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는 건 많이 못했고 하지만 이제 그 극적으로 마주치는 순간도 있을 테기 때문에 분명히 촬영 중에 그럴 때에 저는 또 이제 역시나 이 형의 연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감명을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희원 형님 같은 경우는 제가 불안당 때부터 연기를 하시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그 대단하고 신기해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그 형님한테 불안당 찍으면서 또 너무 웃긴 씬이 있었는데 그 씬을 보고서 아니 도대체 이거 어떻게 찍으신 거예요? 진짜 그 씬 너무 재밌게 봤는데 해서 물어보기까지 하고 그 미생 때도 저는 감명 있게 봤었고 그랬는데 이번에 직접 또 같이 촬영을 하면서 형이 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표정을 이렇게 해볼까 이번에 조명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좀 이렇게 보이는데 한번 조명 앞에 서볼까 좀 더 뒤로 가볼까 이런 고민들을 현장에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늘 그 희원 형님 연기하시는 모습에 대해서는 제가 감명을 좀 많이 받고요. 그리고 우희 누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장난식으로 했지만 우희 누나는 이제 핸드폰을 해킹당한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딥해지는 경우들도 많았었는데 그런 감정들이 사실 격정적인 감정들은 저는 좀 휘발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연기할 때 몇 번 하다 보면은 이게 좀 휘발이 돼서 그 진짜 감정을 다시 꺼내기가 사실상 되게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희 누나 같은 경우는 그런 씬이 컷이 좀 여러 번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에너지를 그대로 쭉 끝까지 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누나한테 그것도 너무 대단해가지고 누나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또 물어보고. 임시완 씨는 촬영하면서 계속 놀라다가 오셨네요. 저는 사실 이렇게 노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놀라다가요. 네, 놀라다가 두 분의 연기력에 놀라다가 놀라고 왔네요. 네. 그렇죠. 저는 많이 놀랬고 아무튼 저는 촬영 중간에 아무튼 저는 감정이 딥한 감정들은 없었기 때문에 촬영 중간 중간에도 좀 재밌게 놀면서 찍으려고 노력은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준영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인 씨는 두 분 다 처음 호흡을 맞췄죠? 네, 처음이었죠. 네, 어떠셨어요? 처음은 이제 저도 준영이라고 말받는 게 시완 씨 같은 경우는 거의 준영과 싱크로율이 같다고 느껴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아니 그 맑은 눈의 광인이라는 표현이 저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 뭔가 묘한 듯한 느낌이 평소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뭐랄까 평소에도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근데 똑똑하죠. 되게 계산적이고 치밀한데 그게 연기적으로도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노력을 진짜 많이 해요. 이 친구가 아이디어도 진짜 많이 내고 릴렉스돼 있고 편안해 보이는데 막상 딱 하지만 들어가면 그렇죠? 네, 준비를 정말 많이 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이 일을 대하는 자세 또한 너무 철두철미한 모습에 있어서 저는 사실 좀 놀라기도 했어요. 그리고 많이 좀 보고 배운 점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 상황이 시완이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놀라우듯이 해야 되니까 저를 막 뒤흔들어 놓는데 그 뒤흔듦이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그 조합들이 오히려 되게 좋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선배님 같은 경우는 선배님이 굉장히 투박해 보이지만 되게 섬세하세요. 정말 섬세하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성격적인 섬세함뿐만이 아니라 보시면 몸태와 손도 되게 고우세요. 자기 관리를 또 워낙 잘하시죠. 손도 엄청 네. 고우세요. 비율 되게 좋아. 네, 섬섬옥수. 비율도 진짜 예. 좋으시고. 그러면 잠깐 실례가 안 된다면 섬섬옥수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김희연 씨? 네, 진짜 손도 엄청 고우시고, 그러니까 이런 섬세함들이 다 녹아져 있다. 그러니까 연기적으로도 선배님한테 되게 현장에서 많이 보고 배운 게 그 예리한 분석력에 좀 많이 감탄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을 근데 이제 은근하게 말씀을 조언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완 씨처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식으로 제안을 주시니까 굉장히 좀 스윗하시기도 하고 맞아요. 예. 네, 섬세했어요. 그동안 뭐 다양한 필모에서 섬세한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네네. 자 지금 두 분께서 지금 입이 마르도록 호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김희원 씨는 감독님과의 호흡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왜냐면 우리 김태준 감독님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에 트렌디한 연출을 더해서 2023년을 뜨겁게 달굴 신인 감독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일단 첫 번째는 신인 감독 같은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콘티북 있잖아요. 네. 가장 두꺼운 콘티북이었어요. 준비를 너무 철저하게 해가지고 무슨 콘티북이 사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 콘티북을 봤을 때 촬영 전에 콘티북이 그렇게 완벽하게 있는 건 처음 봤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거 이렇게 많이 그려놔가지고 다 찍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뭐 카메라 이렇게 움직이면서 막 하면은 다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다 찍더라고요. 우와. 힘들었습니다. 다 찍느라고. 뭐 그렇게 준비가 철저하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 이 배우 셋은 그냥 오히려 촬영 때 편했어요. 네. 그리고 그냥 뭐 임시완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저는 독특한 느낌을 계속 받아요. 뭐냐면은 이 친구는 멈추지 않아요. 맞아요. 멈추지 네,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한 바가 있으면 그거를 계속 하는 게 그게 굉장한 힘 같아요. 보통 사람한테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 굉장히 훌륭해요. 그걸 또 막 내가 한다 이러면서 티내면서 하지도 않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냥 해요. 그래갖고 저게 감성이 있나? 약간 이런 정말 되게 저돌적이에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천우희 씨는 자기 그 감성에 너무 충실하니까 꼭 좀 의지해야 한다고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자기 감성에 충실해요. 그래서 막 꼭 연기할 때 옆에서 내가 방해되는 건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집중을 해가지고 되게 이 감수성이 풍만한 좋은 배우다. 뭐 하여튼 뭐 후배들이지만 굉장히 존중하면서 재미있게 잘 찍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후배들이지만 준비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굉장히 감동받으셨다고도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자 역할 그리고 각자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2023년 정말 주목받는 웰메이드 현실 밀착 스릴러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저 임시완 씨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 이번 작품뿐만 아니라 여러 작품에서 빌런 연기를 너무 잘 해주셔서 그 맑은 눈의 광인이라는 별명이 생겼잖아요. 아까 천우희 씨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별명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가 궁금하고 또 초반에는 이번 영화에서 그 대사보다는 표정으로 연기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도 했는데 특별히 연기하시면서 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빌런 역할에 대해서 그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작품부터 해서 비상선언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이 작품 3개 정도를 보시고 이제 그 좀 어떤 빌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사실 윤종호 같은 경우는 타인은 지옥이다 같은 경우는 좀 빌런이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비상선언과 이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이 두 가지가 이제 확실한 빌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 공개가 거의 좀 비슷한 시기에 맞물려서 하게 돼서 그래서 더 이 빌런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맑은 눈의 광인이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기는 생각 드는데 실제의 그 느낌과는 전혀 저는 비슷하지 않고 그 또 이제 제가 선역을 맡고 하면 그 이제 선역에서는 또 진짜 정말 맑은 눈의 광인이 아니라 정말 그냥 선역의 모습 그대로 이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선역할 때도 기대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처음에 표정으로만 예. 대사 없이 표정으로만 하게 된 것도 감독님이랑 제가 그 말씀 나눠서 제가 아이디어를 좀 냈던 건데 우준영 같은 경우가 조금 되게 치밀한 성격이라서 원래 대본에는 설정에는 우준영이 직접 그 통화를 하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그랬었는데 그 아무래도 이런 본인의 신분, 본인의 정보를 노출하는 걸 최소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아니 요즘에는 그래도 AI가 기술이 발달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음성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역시도 가짜로 만들어내서 본인의 정보를 노출을 최소화시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 감독님이 또 흔쾌히 그거를 그 부분을 제안을 시연시켜 주셔서 그래서 그 덕에 제가 오히려 편했죠. 대본이 좀 약간 대사를 외울 게 많이 줄어들어서 원래 그것도 다 했어야 되는데 네네 다 그것도 이제 대사 톤 잡고 막 그렇게 연구를 했었어야 됐는데 네, 어려움보다는 편했다라고 지금 네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맑은 눈의 광인이 아니라 진짜 맑은 눈의 소유자로 앞으로 또 기대를 해보면서 자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를 기다리고 계시는 전 세계 190여 개국의 우리 넷플릭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완 씨부터. 네, 2월 17일에 전 세계 190여 개국에서 동시 개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매우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것 자체가
뭐 어느 나라 특정 지어서 어느 나라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통틀어서 1인당 한 대씩 보급이 돼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요즘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많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갖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현실 밀착형 그런 공포감도 많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우희 씨. 네, 2월 17일 공개가 되는데요. 일단 많은 시청자분들이 봐주실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스마트폰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현장감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고편에서도 보시다시피 범인을 알고 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긴장감이 더 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흥미롭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희연 씨. 190여 개국에서 이게 된다는 게 놀랍습니다. 예, 이게 OTT라는 이 플랫폼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스마트폰 때문에 생기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누군가 뭐 해킹을 당한다거나 없어진다면 굉장히 충격일 것 같은데 아마 전 세계 분들이 아주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자기 핸드폰으로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 많이 보죠, 정말. 보시다가 떨어뜨리지 마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떨어뜨려서 바로 죽더라도 그 액정값이 또 엄청나요. 감독님. 네,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는 스릴러 영화를 가장 재밌게 보는 방법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월 17일 17시, 2월 17일 오후 5시, 내일 모레 금요일 5시에 남들보다 먼저 좀 누구보다 빠르게 이 영화를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먼저 시청하신 분들도 조금 시간 때문에 나중에 보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은 좀 정보를 많이 얘기 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